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입니다. 투아렉은 폭스바겐의 첫 번째 SUV죠. 현행 모델은 재작년에 공개된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3세대까지 모델 체인지 주기가 약 8년 정도 됩니다. 투아렉은 초기 모델부터 포르쉐 카이엔, 아우디 Q7과 플랫폼을 공유를 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3세대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MLB로 갈아탔는데, 이 차는 앞서 말씀드린 두 차종 이외에도 벤틀리 벤테이가 람보르기니 우르스와 공유를 합니다. 투아렉이란 차명은 북아프리카에 사는 유목민의 이름이고 장명법이 조금 다르죠. 그 당시만 해도 폭스바겐의 차명은 골프나 보라처럼 바람의 이름을 주로 차명으로 사용을 했죠. 가솔린은 3.0 터보에 340마력 사양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는 주력 모델인 3.0 TDI 사양입니다. 신형 투아렉의 얼굴은 많이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좀 터프하긴 했지만 뭔가 좀 둥글둥글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날이 서 있죠. 전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끝에서 끝으로 이어지는 그릴인데, 이 그릴의 면적이 꽤 넓죠. 거기다가 범퍼 아래쪽에 그 가로 라인까지 양쪽으로 쭉 뻗어 있어서 차폭이 넓은 차인데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전면에 크롬 라인을 많이 사용한 거는 어느 정도는 중국 시장을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헤드램프는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LED 매트릭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각 모듈을 개별적으로 작동을 시키면서 앞차 또는 보행자의 눈부심 없이도 하이빔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죠. 요즘에 많은 신차들이 그렇듯이 전장과 전폭은 늘어나고 전고는 조금 낮아졌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은 기존 대비 좀 더 스포티한 실루엣이 됐고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카이엔도 그렇지만 이 투아렉 역시도 초기 모델부터 굉장히 펑퍼짐한 엉덩이가 특징이었는데, 이 신형 역시 그렇습니다. 전면에서 봐도 차가 넓어 보이지만 이 뒤에서 보면 특히 전폭이 넓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투아렉의 폰트나 위치도 좀 달라졌고요. 이 뒤에 방향지시등 역시도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시퀀셜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뒷모습에서 특징 중 하나가 저 반사판인데, 보통의 반사판보다 그 좌우의 폭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은 반사판이 양쪽 끝에 이렇게 작은 면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투아렉은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빛을 받으면은 저 반사판도 점등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요즘 나온 많은 유럽차는 저 머플러 장식, 그러니까 가짜 머플러 팁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디자인적으로. 근데 이 신형 투아렉은 그렇진 않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언 윈터, 사이즈는 285에 45R 20입니다. 외관도 많이 바뀌었지만 상대적으로 이 실내의 디자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디자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베이징 모터쇼에서 봤을 때 모니터가 진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일단 크기가 엄청나죠. 이게 15인치거든요. 그러니까 양산차에서 이거보다 큰 모니터는 테슬라 17인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15인치가 그 신형 투아렉 실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실내에서 모니터를 제외한다면 이 대시보드 라인이 꽤 높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 낮게 하면은 대시보드가 제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눈높이죠. 이 차급이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대시보드에 쓰인 소재는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정의 A필러에 쓰인 직물의 소재는 괜찮고요. 이 차는 거의 풀옵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인 오디오가 적용이 됐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송풍구인데, 이 가로로 쭉 뻗은 이쪽 송풍구는 그 Q7과 좀 비슷하죠. 네, 그리고 그냥 이런 디자인 요소가 요즘 좀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차들에서 이런 가로형의 송풍구 디자인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통 그냥 이렇게 세워놓거나 약간 직사각형의 송풍구 디자인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기다란 송풍구 디자인을 많이 쓰더라고요. 물론 이 차는 저 가운데는 막혀 있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 부분의 송풍구인데 이 모니터보다 밑에 있어요. 물론 모니터보다 밑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유난히 낮죠. 이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으로 모니터가 이제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송풍구가 되게 낮죠. 모니터를 살펴보면은 이 안에 있는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구형보다 메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기능이 그 물리 버튼을 싹 없앴어요. 지금 보시면은 모니터 주변에 물리 버튼이 없죠. 남아있는 버튼은 뭐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있다고 쳐도 남아있는 유일한 물리적인 버튼이 이 오디오 볼륨 조절하는 다이얼이에요. 그러니까 볼보 같은 경우에도 물리 버튼을 거의 다 없앴잖아요. 홈 버튼만 있는데 얘는 지금 홈 버튼도 없어요. 아까 이다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차가 디지털화가 트렌드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다 여기다 그냥 때려 넣었죠. 네. 그래서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화질도 되게 좋고 안에 있는 메뉴가 되게 많아서
좀 짧은 시간에 좀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메뉴가 되게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조장치도 이렇게 다 터치로 하고요. 근데 다른 화면을 넘어가서 하진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보면서 이 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온도를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도 다른 이게 터치 스크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있잖아요. 다른 차들과 비교하면 좀 직관성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있는 에어컨을 누르면은 이렇게 공조장치 화면으로 진입을 하고요. 바람 세기 같은 거는 좀 조절하기가 약간 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있는데 통풍은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그림이 뜨잖아요. 이거 역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9단계가 아니에요. 이 한 단계당 3줄을 한 단계당 3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은 9단계 같잖아요. 근데 3단계입니다. 네. 요즘에 포르쉐처럼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이게 적용이 됐고요. 여기가 시스템 세팅이죠. 여기서 이제 스크린과 트림 데이트, 모바일 데이터, 진짜 구형에 비하면은 진짜 디지털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 스크린 세팅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밝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5개예요. 베리 하이, 하이, 미디움, 로우, 베리 로우. 그래서 제가 그냥 짜투리 영상 때도 말씀을 드린 것지만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베리 하이로 해도. 그리고 이 단계 조절을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 옆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약간 핸드폰 화면 구성이랑 좀 비슷해요. 그렇죠. 네. 방금 이다정 기자가 한 것처럼 이게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쓱 나오고요. 뭔가 안드로이드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사운드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오디오 화면이고요. 비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량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상태, 타이어 공기압, 오일 레벨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팅에 들어가면은 좀 더 자세한 그런 그 기능들의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라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차가 그 뭔가 그 라이트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많은데 여기서 뭐 다이내믹 라이트 어시스트라든가 오토매틱 헤드라이트 컨트롤 이거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무드 조명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라이팅에서 약 30가지의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드 조명은 이 대시보드 라인이랑 도어 트림 라인 이렇게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쭉 적용이 돼 있어요. 2열 역시도 마찬가지고 왼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누르면은 여기 이제 디지털 콕핏이죠. 이게 뭐냐면은 가운데 그 액정에 표시되는 그 정보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죠. 와. 여기 표시된 정보가 MT도 있고 물론 네. 레인지, 데스티네이션, 컴패스, 가속, 기어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이 우드 트림은 트림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죠. 근데 어저께 탔던 차가 좀 더 이 차와 더 잘 어울렸어요. 그쵸. 이거는 뭔가 약간 좀 정말 그 집에 가구에 쓰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그 트림의 컨셉 자체가 이런 라운지 같은 편안함을 주기 위한 컨셉이라고 해서 그런 컨셉에 딱 맞는 트림인 거네요. 기어레버 앞에는 꽤 넓은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버의 작동도 좀 부드럽습니다.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게 여기에 좀 조명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많이 어두워요. 조금 뭔가 이렇게 어두워요. 그리고 이게 폭스바겐도 차 만들기에 그게 좀 달라졌는지 되게 좋은 위치에 USB 단자가 여기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T6 같은 경우에는 여기 2개가 있죠. 여기 12V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도 여기 있습니다. T6 같은 경우는 이런 무선 충전 패드가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어 레버는 되게 두껍고 짧죠. 전자식 기어 레버라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고요. 이 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측면에 있어요. 버튼이 있죠. 컵홀더는 용량이 상당히 큰 편이고요. 이 주변에는 시동 버튼과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비상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실내에 적용된 기능 중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라운드 뷰인데 보시는 것처럼 화질도 되게 선명하지만 그 후진 주차할 때 진짜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가까이 접근을 했을 때 그거를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360도로 돌려서 볼 수도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재작년에 탔던 그 티구안 독일형에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아요.
투아렉은 좀 차가 크니까 이런 장비가 좀 필요하긴 하죠. 그리고 이거는 밝기와 명암 조절입니다. 기어 레버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사륜 시스템 조절 다이얼이 있고요. 이거는 기존의 차와 그 디자인이나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죠. 한쪽으로 돌리면 온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 반대쪽으로 돌리면 오프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요거는 서스펜션, 그 높이 조절할 수 있는, 차고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여기 옆에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커버는 되게 넓은데 막상 딱 열어보면은 그렇게 용량이 크진 않죠. 네, 깊진 않고요. 그냥 여기 이제 손가락 길이 정도, 살짝 조금 넘는 정도고, 그냥 핸드폰 이런 거나 휴지 정도 넣어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차 크게 생각을 하면은 용량은 조금 작은 편이고요. 앞쪽에는 USB 단자가 여기 하나 있고 저 앞쪽에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운전대의 크기는 차 사이즈 대비해서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하단이 살짝 깎인 그런 D컷 스타일인데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전형적인 D컷의 그런 모양은 아니고요. 그리고 손에 잡았을 때의 그 감각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스포크에 적용된 이 버튼의 인터페이스는 다른 폭스바겐과 뭐 거의 비슷하죠. 이 패들 시프트도 약간 버튼처럼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것도 일반 폭스바겐 모델에서 전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와이퍼 조절하는 이 레버 전부 다 이제 폭스바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품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기판 역시도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그 다른 폭스바겐과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이 가운데에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된 거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이렇게 다 내비게이션으로 꽉 채울 수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태블릿 PC와 비슷한 거죠. 크기가 12.3인치니까. 여기서는 레인 어시스트와 ACC 등의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최신의 ADS가 되게 많이 다 들어갔죠. 네. 참고로 신형 투아렉은 나이트 비전도 들어갔고요. 예, 지금이 나이트 비전이죠. 이 나이트 비전 같은 게 사실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효용성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좀 밝아서.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만 효과를 봐도 옵션 가격을 뽑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전체적으로 시인성이 좋은 편이고요. 그 숫자 크기가 그 현대차 3단계 전에 보통 숫자 크기가 그 3단계 가장 크게 한 것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에는 좀 잘 들어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오프로드 모드고요. 오프로드와 관련된 주행 정보를 모니터뿐만 아니라 계기판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터치스크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그냥 계기판에서도 거의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스티어링 컬럼 왼쪽에는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딱 키 같은 작은 물건을 수납을 하기가 좋죠.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 크기가 충분한 수준인데 이 노말 기준으로 했을 때 쿠션의 길이는 좀 약간 좀 짧은 감이 있고요. 전체적인 안락감은 충분히 좋습니다. 사실 구형 투아렉만 해도 시트가 되게 편했거든요. 운전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전체적인 시트의 만족감은 꽤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시트의 쿠션은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조절은 모두 전동식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칼럼 조절 있잖아요. 이건 또 수동이에요. 2열의 거주성은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고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SUV에서 제 1열 시트 기준으로 주먹이 3개가 들어가면은 가장 무릎 공간이 넉넉한 편이죠. 특히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의 등받이 각도가 뒤로 어느 정도는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까지 포함을 하면은 전체적인 거주성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열 시트 밑으로는 이 신발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가운데 부분은 좀 많이 올라온 편이죠. 그래서 가운데에 앉은 사람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2열에 앉아보면은 이 차의 폭이 넓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반대편을 보면은 이거 오히려 2열의 그 좌우 폭이 1열보다 조금 더 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송풍구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양쪽에요. 보시는 것처럼 B필러에도 있고 이 센터 콘솔 박스 뒤에도 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센터 콘솔 박스 뒤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온도 조절과 바람 세기도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12V와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220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승객을 위한 그 편의 장비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2열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도어 포켓의 용량도 꽤 큰 편이고요. 유리는 끝까지 내렸을 때 요만큼이 남습니다. 다른 차들에 비하면 조금 많이 남는 편이죠.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도 꽤 넓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제 뒤통수 뒤까지 그 파노라마 루프가 쭉 뻗어 있어요. 트렁크 개폐는 당연히 모두 전동식이고요. 키로도 열 수가 있죠. 근데 보통 폭스바겐은 저 엠블렘 위쪽을 눌러서 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투아렉은 엠블렘 밑에 있는 또는 그 카메라 옆에 있는 그 버튼을 눌러서 개폐를 합니다. 트렁크 기본 용량은 810리터고요. 그러니까 차 크기를 생각을 해도 기본 트렁크 용량이 꽤 넉넉하죠. 거기다가 구형과 비교하면은 113리터가 더 커졌고요. 2열 시트는 측면에 있는 레버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여기 측면에는 차고 조절과 12V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도 또 고리가 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큰 공간이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 등받이까지 조금 경사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 좀 홈도 있고요. 예, 지금은 에어컨이나 통풍 시트는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그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좀 잔잔하게 있어요. 보통 4기통 디젤보다 V6가 더 조용하고 진동도 적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6기통이면 그만큼 방음을 더 많이 하고 차급이 있으니까. 이 투아렉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그 일반적인 4기통 디젤보다는 더 한 단계 걸러져서 들어오죠. 엔진 소리도 뭔가 소리는 작은데 좀 더 밑으로 깔리는 느낌, 그게 좀 더 있어요.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있긴 있지만 아주 안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억제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어제까지 탔던 T-Roc이 그 4기통 디젤 치고는 진동이 꽤 적은 편이어서 차급이나 뭐 기통수 생각을 하면은 T-Roc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V6 디젤 엔진의 투아렉은 시트라든가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 억제가 좀 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어컨을 켜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에어컨 키면은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에어컨 키면은 그 시트 쪽, 그러니까 정확히는 좀 엉덩이가 닿는 쪽에 그 부분의 진동이 조금 더 있긴 한데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래픽이 굉장히 좀 식별하기 되게 좋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지금도 이쪽 화면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버드뷰 화면이 나오는데 차선이 되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 주정차 할 때, 특히 좁은 곳에서 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장비입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V6 3리터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고요. 공회전 때는 진동 억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속할 때는 좀 가늘게 가속 페달로만 진동이 좀 있어요. 보통 가속할 때 시트나 운전대로 진동이 전달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고요. 대신에 그 가속 페달로는 조금 가늘게 진동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행 질감은 사실 구형 투아렉부터 이 V6 디젤만 해도 그 회전 질감이나 주행 질감이 꽤 좋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2014년에 이 투아렉 굉장히 오래 운전을 하고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좀 차단이 잘 돼 있어요. 특히 이 차가 20인치 타이어에 윈터 타이어잖아요 지금. 그걸 감안을 하면은 그 타이어의 소음은 좀 잔잔하게 들어오죠. 물론 국내에 판매될 투아렉은 이 윈터 타이어는 아니겠지만 요 타이어만 놓고 보면은 타이어의 소음이나 그 소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풍절음도 앞유리보다는 저 보닛 끝쪽에서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더 들린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형처럼 엔진의 그 저속 반응은 괜찮은 편인데, 대략 1500rpm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엔진의 토크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죠. 이 타코미터를 보면은 그때부터 이게 바늘이 탁 하고 올라가죠. 폭스바겐의 디젤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고회전에서 그 회전 질감은 꽤 부드럽습니다. 뭐 아테온처럼 거의 뭐 5000rpm 가까이 쓰는 건 아닌데, 풀가속 기준으로 하면은 한 4500rpm에서 자동으로 변속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디젤 엔진의 고회전을 많이 돌리면은 4000rpm 넘어가면은 이게 막 깨지는 소리 나고 그러죠. 근데 이 투아렉은 그 시점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돼서 이거보다 더 돌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회전수를. 이게 좀 차가 크잖아요. 폭이 크고 이런 차는 보통 운전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죠. 차폭이 넓으니까. 특히 이런 차는 뭔가
실내에 타도 차가 좀 두껍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좀 좁은 곳 지나갈 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런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이렇게 시야가 좋아서 그렇게 운전하기가 나쁘다 그런 느낌은 또 없어요. 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유리의 그 면적이 그렇게 차체 대비해서 큰 건 아닌데 전방 시야는 좀 잘 들어오고요. 특히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미러가 좀 작아요, 차 크기 대비해서. 근데 이 측면의 그 시야 역시도 좀 잘 들어오죠. 올로드를 위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이 모드에 따라서 파워트레인은 물론 댐핑도 변하죠. 예를 들어서 노멀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그 느낌이 좀 팽팽해지죠. 특히 초기 가속 페달의 느낌이 노멀이나 컴포트에 비해서 좀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사실 노멀이나 컴포트에서는 약간 좀 느슨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체도 좀 부드럽지만 그 가속 페달 초기의 그 반응이 그렇게 아주 빠릿빠릿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 노멀이나 컴포트에서. 근데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 초반의 그 반응이 한결 빨라집니다. 이 댐핑도 마찬가지고. 노멀 컴포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투아렉의 하체는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구형보다는 조금 단단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드러운 편에 가까운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하체가 좀 느낄 정도로 좀 단단해지죠. 특히 이렇게 노면이 좋은 곳을 달릴 때도 좀 자잘한 충격들이 있잖아요. 노면이 좋아도 그런 그 굴곡 느낌이 좀 그대로 좀 전해지고요. 반면에 노멀로 바꾸면은 이거보단 좀 더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운전을 해보니까 승차감은 그냥 노멀일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제 무제한 구간이고요. 어제 오늘 무제한 구간에서 고속으로 달린 느낌을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게도 이 차가 윈터 타이어잖아요. 윈터 타이어 끼면은 그 차종에 상관없이 고속에서 비슷하게 좀 이렇게 좌우로 흔들려요. 이 차도 그래요.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그 20인치 윈터 타이어 낀 걸 감안을 하면은, 그리고 또 차 무게 생각을 하면은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괜찮습니다. 어저께 처음 탔을 때는 이게 의외로 제가 알던 투아렉과는 달리 고속에서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또 둘째 날 타니까 같은 차를 어제보다는 좀 한결 낫네요. 그리고 투아렉이 어느 정도는 그 오프로드까지 좀 많이 고려한 그런 차종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스티어링도 그에 맞게 좀 약간 뭐라 그러죠? 헐렁하게 좀 유격이 있게 세팅을 하기 마련인데, 이 차는 고속으로 달릴 때 이 스티어링도 그렇게 유격이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뭔가 감각이 되게 정확해요. 이렇게 조금 움직일 때도. 투아렉에도 차로 유지 장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어제 시승했던 T-Roc보다 중앙을 좀 더 잘 잡는 것 같아요. 특히 약간 굽은 길에서 이제 조향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얘가 좀 더 그 힘이 있게 운전대를 돌려주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투아렉에 비하면 T-Roc은 뭔가 좀 느슨하게 조향을 하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힘있고 좀 정밀하게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T-Roc보다는 중앙을 더 잘 지켜요. 이게 운전하면서 보니까 저 HUD가 그 판 자체가 크네요. 그러니까 저기에 표시되는 그 폰트도 크지만 그냥 전체적인 그 면적이 넓어서 저기에 표시되는 그 정보도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저기에다 표시가 되는 건 물론, 그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그 충돌 경고 있잖아요. 그것도 저기에 표시가 돼요. 엔진은 3000rpm 이하까지는 그냥 평균적인 소리를 내고요. 그러니까 딱히 엔진 소리가 회전수 올렸다고 더 커지진 않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엔진 소리가 볼륨이 아주 커지는 건 아니지만 그 음색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사기통이 너무 많아서 V6 디젤만 해도 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상위 모델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딱 그거를 좀 티를 내기라도 하듯이 3000rpm 이상의 회전수를 쓰면은 좀 으르렁 되는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앞에서도 들리지만 뒤에서도 들려요. 승차감은 제가 구형 때부터 좋아했던 그런 투아렉의 장점 중 하나인데, 구형보다 조금 단단해지긴 했어도 그 승차감 부드러움이
여전한 거는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잘한 그 충격을 잘 흡수를 하고요. 특히 2열 같은 경우에도 승차감이 꽤 좋아요. 아까 이다정 기자 운전했을 때 제가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뒤에 앉아 왔는데, 보통 2열은 1열보다 승차감이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거의 모든 차가. 근데 2열의 승차감 역시도 좀 포근하고,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1열이 2열 대비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고 2열은 더 부드러워요. 근데 보통 부드러우면은 그게 좀 롤이 많아서 움직임이 많고 그게 또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2열은 1열보다 조금 더 부드럽지만 그렇다고 움직임이 좀 많지는 않거든요. 단지 1열 대비해서 그 방음이 조금 더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2열에 앉으면은 그 측면율이 있잖아요. 귀에 가까운 거기서 그 타이어 소음이 좀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열보다는 뒤에서 그 타이어 소리가 조금 더 들리죠. 옵션이긴 하지만 이 신형 투아렉에도 그 포르쉐의 PDCC처럼 그 롤 컨트롤하는 그런 장비가 들어갔는데, 제가 없는 차를 못 타봐서 확신을 못하지만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 좀 되게 무겁잖아요. 이 정도로 무겁고 서스펜션이 그렇게 아주 단단하지 않으면 주행할 때 좀 롤 컨트롤, 그러니까 자잘한 그 보디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마련인데, 이 차는 그 무거운 것에 비해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뭐 나들목 같은데 코너 돌 때 회전하잖아요. 그때 차체의 기울어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가속할 때의 느낌은 얘가 이제 출력이 훨씬 더 세긴 하지만 어저께 탔던 그 T-Roc과 약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킥다운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하고 토크가 강하게 걸리는 느낌은 생각보다 강하진 않지만 속도가 좀 꾸준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200을 찍고요. 지금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200까지 순간적이지만 찍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행에서는 가장 좋은 점수를 줄 만한 게 저는 승차감이고요. 승차감은 뭐 구형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뭐 가장 좋은 축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행에서 단점은 저 가속이요. 그러니까 3리터 V6 이거 280마력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은 급가속을 했을 때의 그 가속감은 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투아렉은 구형 때도 이게 차 크고 높잖아요. 무겁고. 그거 생각을 하면은 그 직진 안정성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 이 신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게 지금 윈터 타이어라서 지금 고속으로 직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흔들려요, 앞쪽이. 예. 지금은 220이네요. 그리고 약간 불만일 수 있는 게, 크루징 하다가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속 충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차체가 앞뒤로 좀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은 이게 약간 좀 스포티한 거일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승차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이 밑쪽으로 페달 쪽으로 진동은 좀 올라와요. 그리고 고속 주행하면은 확실히 이 차가 폭이 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바람을 많이 타게 마련인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바람 소리가 좀 더 두드러지게 들리죠. 예, 이번에 독일에 출장 와서 신형 투아렉을 어제 오늘 시승을 해봤습니다. 어제 오늘 대략 한 투아렉만 한 300km 이상 운전을 했는데, 신형이 나오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그런 상품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신형 투아렉은 외관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탈 수가 있겠지만, 이 실내의 편의 장비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큰 사이즈의 모니터가 동급에서는 없죠. 거기다가 투아렉은 남자에게는 뭔가 로망 같은 차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형제차인 또 Q7이나 카이엔과는 또 느낌이 달라요. 이 차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다른 차들과는 달리 좀 오프로드 성능을 좀 강조하기도 했고, 이름이 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급의 그 SUV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개성이 있고 차별화되는 그런 성격 또는 상품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도 이 실내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차가 싼 차가 아니에요.
가격이 높은데 그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그 내장재가 그 가격만큼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투아렉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말을 한 거긴 한데 이 차는 데일리카로도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고 오프로드에서도 또 성능이 꽤 좋으니까 그야말로 전천후 자동차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그 장점 성격이 이 3세대에 와서는 좀 더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좀 잡소리가 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긴 해요. 예, 이로써 신형 투아렉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